체포영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수사를 위해서 짧은 시간 동안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구속영장은 발부되면 경찰에서 열흘, 검찰에서 최대 20일, 법원에서는 1심 판결 끝날 때까지 6개월.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된 하나갑이 결국은 영장 집행이 안 돼서 불구속 기소를 했다니까요. 그런 사례가 있네요. 있어요. 공수처가 윤 대통령 조사 후 서울구치소 구금 예정. 죄명은 내란수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정 변호사님이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상황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많은 부분에 일단 우리가 선입견도 생기지 않을까요? 아니요, 뭐 그런 기분은 체포영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체포영장이지 않습니까? 네. 체포영장을 집행을 하고 나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영장을 네. 청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장이 또 발부되어야 이제 계속적으로 구금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체포영장을 집행해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네. 그 시간 동안 서울구치소에 구금한다라는. 그 얘기군요. 네네. 자, 우리 아까 아시아투데이 뉴스에서 관저 사진 한 번만 더 보여주십시오. 관저 사진 한 번만 더 보여주십시오. 지금 관저 앞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가 있다고 합니다. 진짜 많이 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소개해드렸지만 22번 뉴스였나요? 22번. 민주노총에서는요. 민주노총 뉴스 한 번 더 보여드리세요. 체포영장 집행이 안 되면 직접 관저를 연다. 3일에 우리가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22번 뉴스도 보여주십시오. 22번. 자, 정 변호사님. 네. 지금 현재 민주노총에서 자기들이 직접 가겠다고 하는데요. 9번 뉴스입니다. 과거, 이인재, 이렇게 가로막아서 체포 안 된 적이 있다면서요? 그럼요. 이게 뭔지 소개 좀 해줘요. 29번 뉴스입니다. 네, 지금 현재 옛날 하나갑이라고 있습니다. 하나갑. 네. 한지아 할아버지인가요? 네. 민주당. 근데 왜 저기 한지아가 우리 되게 당에 무한공항 이름 네, 하나갑 네. 공항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 10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네. 구속영장이 발부됐어요. 이건 체포영장도 아니고 구속영장이 발부됐어요. 여러분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정 변호사님 짧게만 설명해 주세요. 체포영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48시간 이내에 수사를 위해서 짧은 시간 동안 사람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48시간. 거기에 비해서 구속영장은 발부되면 경찰에서 열흘, 검찰에서 최대 20일, 그리고 또 법원에서는 1심 판결 끝날 때까지 6개월, 이렇게 구치소에 감금시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속영장과 이 체포영장은 비교도 안 돼요. 그런데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된 하나갑이 지지자 200여 명이 당사 입구를 막고 영장 집행을 막아서서 결국은 뭡니까? 영장 집행이 안 돼서 불구속 기소를 했다니까요. 그런 사례가 있네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경호처가 그거 막아서 막는 게 무슨 공무집행 방해니 특수공무집행 방해니 이런 소리 하는데 그럼 당시에 당사 입구 막고 영장 집행 막아서는 사람 처벌됐습니까? 제 기억엔 처벌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요. 지금 14번 뉴스 보겠습니다. 영장이 발부돼도 체포를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14번 뉴스 보겠습니다. 자, 네. 이 뉴스 무슨 내용이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면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경호법 등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수색하는 것도 거부를 하면 그걸 강제할 방법이 없어요. 강제할 방법은 뭡니까? 물리력을 동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물리력을 동원해갖고 경호원들을 제압하고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럼 진짜 큰 불상사가 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말도 맞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상황에서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수사기관에서요 그냥 불구속 기소하는 게 맞아요. 그게 가능한 겁니까? 그럼요. 지금 다 공범들 수사해놨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가서 조사 받아봤자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시기 뻔하잖아요. 그래 좀 심하게 얘기하면 요즘에는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한 피해자 신문조서는 부인하면 다 쓰레기거든요. 증거로도 못 써요. 그러니까 어차피 법정에 가서 다툼을 해야 되는 건데 그래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사실은 기소하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지만 그래도 당신께서는 억울하고 하실 말씀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니까 그냥 불구속 기소해서 법정에서 가리는 게 맞는 거죠. 뭘 이거 영장을 청구해서 꼭 대통령을 푸른 수위를 입혀갖고 수갑차게 하고 그다음에
들어가면서 무슨 똥꼬 수사 검사 이런 거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그거는 모욕을 주려는 거죠, 모욕을. 네, 맞습니다. 21번의 밑에 뉴스입니다. 김예지. 대통령은 당이 지켜야 할 대상은 아니다. 여러분, 이게 할 말입니까? 대통령은 당이 지켜야 할 대상은 아니다. 화면 한 번 더 크게 띄워주세요. 저 얼굴 좀 봅시다. 정 변호사님, 이게 무슨 기사입니까? 예, 그러니까는 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당의 보수파의 문제는 뭐냐면 저렇게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이 양심이 있고 자기 의식이 있고 그리고 뭐냐면 소신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이상하게 오해받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대통령이 왜 당이 지켜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그죠? 김혜지 의원한테 제가 말하고 싶어요. 네가 그때 엉뚱한 짓 하지 않았으면 대통령이 탄핵이 되지 않았으면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했겠니? 응? 지가 뭘 잘못했는지 모른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저런 소리 하는 거죠. 김예지 의원은 2번 비례의원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네. 당의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사람인데요. 네. 국민의힘이 지금 여당인 것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당이 지켜야 할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김상욱 15번 뉴스입니다. 김상욱은요. 극우와 결별하고 가치지향 정당으로 거듭나라. 윤석열 탄핵은 보수 진보 싸움이 아니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거다.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근데 그러니까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이 김상욱 같은 자가 이렇게 떠드는 거 보면요, 진짜 구상유치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자, 국민의힘이요 가치지향 정당으로 거듭났다 쳐요. 근데 상대인 민주당은 가치지향 정당이 아니고 패권 정당의 이익 지향하는 정당인데 그런 이익 지향 정당과 가치 지향 정당이 부딪혀갖고 이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지금도 이렇게 판판이 깨지고 있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을 공천 준 자가 누구예요? 한동훈 아니에요? 자, 그 와중에 21번. 공준표가 정말 바른 얘기를 했습니다. 조경태, 김상호, 김예지 제명하라. 종양은 살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맞는 말 아닌가요?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108석밖에 안 돼요. 국민의힘이. 근데 이런 애들 두면은 오히려 좀 해가 되지 않습니까? 김혜지는 비례대표고 하니까 얘를 그냥 하면은 계속 국회의원을 한 해 만에 이런 소리 하는데요. 제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런 애들 잘라내야 돼요. 김혜지 잘라내고 김상욱 잘라내고 조경태 잘라내면 108석에서 105석 되잖아요. 아유, 108석이나 105석이나 얘네들 셋 있는 108석보다는 얘네들 없는 105석이 훨씬 단단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김예지, 김상욱 등이 하고 있는 이야기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은 당이 지켜야 될 존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당원은 당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맞다라고, 당론을 따르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근데 김예지는 당의 혜택을 받고 국회의원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불난 집에 부채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와중에요. 사실은요. 지금 현재 18번 뉴스 보겠습니다. 헌정사상 첫 강제수사 윤석열 대통령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라고 쓰고 있는데요. 사실은 정 변호사님 저렇게 내란 우두머리 꼭 저런 단어를 써야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두머리라는 표현은 수계라는 표현을 우두머리로 바꾼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글로 바꾼 거죠. 네. 한문을 한글로. 근데 왜 이렇게 우두머리로 바꿨을까요? 전 2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계라는 단어를 우리 젊은 사람들이 잘 몰라, 일반인들이. 단어 뜻이 뭔지. 네. 수계하니까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두머리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쉽게 전달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또 2번째는 뭐냐면 내란 수계하는 것보다 내란 우두머리 하니까 뭡니까? 훨씬 더 나빠 보이지 않습니까? 네. 옛날 최서원이라는 이름이 있는데도 억지로 최순실 하던 거랑 네. 저는 같은 맥락에서 일부러 내란 수계라는 법적 표현을 쓰지 않고 내란 우두머리라는 표현을 쓴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요.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뉴스는 25번입니다. 수사권도 없는데 공수처 윤석열 체포영장이 위법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26번에 보시면요. 대통령 경호법과 형사법이 충돌한다. 경호처 진입 거부된 윤 체포 미지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 변호사님 사실상 지금 경호법과 형사법이 충돌하는 건 사실이네요. 맞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 자유 좋잖아요. 평등도 좋잖아요. 자유와 평등이 쫙 가다 보면
자유와 평등이 부딪히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럼 자유가 중요하냐 평등이 중요하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자유도 중요하고 평등도 중요한 거죠. 마찬가지로 형사법이 제대로 집행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호법이 제대로 지켜지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 중간선상에서 양쪽의 법이 만났는데 그러면 형사법이 우선입니까? 경호법에? 아니면 경호법이 형사법이 우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죠? 이 두 가지가 부딪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민을 뭡니까? 잘 해보고 좋은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좌파들은 뭡니까? 무조건 형사법이 마치 경호법의 우위에 있는 것처럼 주장을 하면서 너희들 말에 형사법을 따르지 않으면 특수공무집행 방해야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공수처장이 얘기했죠. 난 공수처장이 이 법률가인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네, 잠시 황당한 뉴스 하나만 보고 가겠습니다. 7번 뉴스입니다. 김용현 지금 현재 구속 상태인데요. 이재명과 한동훈을 고소했나 봐요. 네. 근데 박주민도 고발당했나 봐요. 아, 네. 그러니까 박주민 어머니가 펑펑 울면서 박주민 보고 정치 관두라고 했대요. 그래서 네. 저는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예. 주민아 엄마 말 듣고 정치 관둬라. 그렇죠. 네. 근데 웃기는 이야기라고 난린데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포고령 위반으로 고발을 했답니다. 계엄 포고령. 네. 그러니까 지금 계엄 포고령도 마찬가지예요. 계엄이 적법하면 계엄 포고령 위반은 처벌받아야죠. 네. 그런데 계엄이 위반이기 때문에 계엄 포고령도 또 위법이다. 따를 필요가 없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처벌이 안 됐겠죠. 그러니까 이건 좀 따져봐야 되는 건데 이 일이 왜 발생했냐? 한동훈이가 국회의원이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그날 탄핵 우리가 계엄 해제할 때 국회의원이 아닌데도 한동훈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재명이랑 만나서 환하게 웃는 사진 찍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때 한동훈을 그 국회의사당 안으로 들어오게 만든 게 박주민이라는 거예요. 아, 그랬군요. 그래서 건조물 침입 위반, 아. 계엄 포고령 위반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고발을 한 거니까 이건 나중에 따져봐야죠. 네. 근데 제가 지금 기사는 제가 못 가져왔는데요. 조국이도요. 그 안에서 또 뭘 하고 있나 봐요. 조국이가 뭐라고 아니, 얘기해? 우리 PD님, 제가 지금 기사가 갑자기 내용이 생각, 조국이도 그 안에서 뭔가 고발인지 아니면 그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인지 조국이가 뭘 하나 했어요. 뭘 했냐면 자기도 체포하려고 했다. 그거예요? 네네. 근데 조국은 이름 없었는데. 아니, 조국이가 뭘 했어요. 예, 그래서 그래서. PD님, 우리 지금 혹시 검색되면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오늘 할 게 많아서 깜빡했는데 조국이도 그 안에서 뭔가 하고 있더라고요. 네. 혹시 여러분 아시면 이야기 좀 해주세요. 맞아요. 저거요. 정 변호사님. 네. 저거. 네. 헌법 소원. 예, 저거 소개 좀 체포 해주세요. 구금 명령 위헌성 따질 것. 근데 저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저 기사를 보고 너무 황당해가지고요. 여러분 저 기사 저희 PD님이 찾아주셨는데 여러분 저 보세요. 조국이요. 한마디로 감옥 안에서 저걸 지금 냈습니다. 저게 뭔지 설명 좀. 조국이 자기가 좀 관심을 갖고 싶으니까 그죠? 이런 안을 생각해낸 것 같은데 헌법 소원을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구금 명령의 위헌성을 따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체포 구금 명령을 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조국을 지금 체포하라고 한 게 나왔나요? 지금까지 이름 나온 것 중에 조국은 없었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조국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조국이 있더라도 지금 체포 구금 명령이 아닌데요. 이게 지금 너무 황당한 게요. 본인이 그 안에서 머리를 막 쓰더니 저걸 딱 하고 내보내니까 어떻게 되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 체포를 명령한 게 확실하게 돼버린 거잖아요, 지금요. 네, 그런 거의 식으로 이제 인정을 만드는 해버린 거예요. 네네. 참 사람이 갈수록 추해지는 것 같습니다.